제13장 편미분법의 경제학의 응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단에서 공부했던 편미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호, 계산법, 그리고 용어, 성질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장 1절 무차별 곡선과 등량 곡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다변수 함수에 관한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관찰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독립변수가 단 2개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즉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변수 함수라 얘기를 하고요. 독립변수가 2개면 2변수 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독립변수가 3개면 3변수 함수, 더 나가서 독립변수가 n개면 n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y는 equal fx1 이렇게 표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x1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이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평면상의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할 때 평면상의 곡선이 되고요. 또한 독립변수가 2개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x1, x2 이렇게 첨자를 써서 독립변수를 계속 늘려나가 볼 생각이고요. 종속변수는 동일하게 y라 나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독립변수 하나이기 때문에 1변수 함수라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얘는 2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수평축이 독립변수, 세로축이 종속변수가 돼서 평면상에 서로 직교하게 되는 두 직선축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곡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2개이고 종속변수가 하나로 주어져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 이제 여기가 x1축, 여기를 x2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y축이라 놓는다면 이 x1과 x2가 독립변수가 놓이는 축이고요. y가 종속변수가 놓이는 축입니다. 만약에 x1과 x2의 어느 영역 일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이 영역을 d라 놓겠습니다. d 위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들을 다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만들어지는 y값들, 즉 x1, x2에 대한 y값들을 모아놓은 점들의 집합은 이와 같이 공간상의 곡면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곡면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2변수 함수나 또는 1변수 함수일 때는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나 만일 독립변수가 이렇게 3개 그 이상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3변수 함수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독립변수가 n개로 주어지는 경우라면 n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2변수 함수일 때는 공간상의 곡면, 1변수 함수일 때는 평면상의 곡선이에요. 그러면은 3변수 함수일 때는 얘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교차할 수 있는 직선의 최대 개수는 3개뿐입니다. 그래서 x1, x2, x3 얘는 4개의 직선, 독립변수 3개와 종속변수 하나인 4개의 직선을 수직으로 교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입장에서 시각적으로는 얘네들 이상을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곡면 서피스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상이 되는 경우는 더 이상은 기하학적으로 얘네들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지는 못하고요. 그냥 대수적 연산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하이퍼 서피스, 우리말로 직역하면 초곡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더 이상 시각적으로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2변수 함수일 때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변수 함수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성질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차별 곡선에 관한 이론이라든가 등량 곡선에 관한 이론들, 독립변수가 2개인 경우로 제한을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웠던 많은 이론들을 자연스럽게 n변수 함수로도 더 이상 기하학적으로는 관찰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n변수 함수로 확대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편미분법의 경제학의 응용은 주로 이와 같은 2변수 함수에다가 적용을 해봄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무차별 곡선과 등량 곡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레벨 커브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레벨 커브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간 공면이 꼭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 모양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공간 공면이 y는 이퀄 fx1, x2라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대로 x1, 여기 x2, 여기를 그냥 y라 놓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공간상의 어떤 공면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일 이 y 값이 상수가 되는 범위, 예를 들어서 y가 뭐 이렇게 상수가 되는 값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x1, x2 평면하고 평행한 위치에 수평인 평면으로 이제 절단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절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를 y는 이퀄 편의상 2라 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수평 평면이 있겠죠. 그것을 y는 이퀄 2 이런 식으로, 자, 이 x1, x2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1, 높이가 2, 높이가 3 이렇게 해서 수평 평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평 평면과 이 공면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 교선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교선들이 각각 이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등고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이제 얘를 레벨 커브, 등위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들은 우리가 공간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 곡선들을 x1, x2 평면으로 투영을 시키겠습니다. x1, x2 평면으로 투영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투영을 시켰을 때 먼저 이 빨간색 곡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파란색 곡선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곡선을 또 그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위의 살을 들여다보면은 얘네들은 이 x1, x2 평면상에서 각각 이렇게 되는 패곡선들로 나타납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요. 자, 이런 패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 지도책 같은 걸 볼 때 많이 보이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도책 같은 경우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높이가 일정한 높이마다 이렇게 수평으로 절단했을 때 그것을 지도책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해발 100m, 200m, 300m, 아, 여기가 이 300m 정도 좀 넘는 산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평면상에서 우리가 입체 지형을 평면상에다 투영시켜 놓은 형태라서 이렇게 레벨 커브 또는 이제 지리학에서는 이제 등고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는 이제 일기예보 같은 데 보면 이제 등압선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죠. 등고선, 등압선. 그래서 통틀어서 이제 레벨 커브 이렇게 표현할 텐데요. 이와 같이 등위 곡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등위 곡선이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등위 곡선은 보다시피 x1, x2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같은 지점에 있는 점들의 자취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등위 곡선의 아이디어를 이제 이 함수를 각각 우리가 효용함수와 그리고 생산함수에다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커브의 개념을 우리가 효용함수와 생산함수에다 적용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 이 용어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생산함수는 이야기가 쉬워요.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Y는 생산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1, X2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도 될 수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또 기타 다른 요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변수 함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다변수 함수로 확대를 하기 전에 이변수 함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립을 하고 여기서 배웠던 많은 성질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호 표기들을 자연스럽게 n변수에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를 다룰 때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요소를 생산 요소가 딱 두 개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X1 생산 요소, 예를 들어서 노동력, X2는 뭐 자본이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생산 요소에 의해서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이 함수를 우리는 생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용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개개의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표현하는 함수를 우리가 효용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재화, X1이라는 재화를 소비하면서 만족도를 얻을 수 있겠죠. 또 X2라는 재화를 소비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효용을 나타내는 어떤 함수라고 봤을 때요. 역시 이변수 함수로 그냥 국한지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개개의 소비자가 단 두 개의 재화만을 소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죠.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을 텐데요. 역시 그래프를 따로 이렇게 그리기 쉬운 것은 이변수 함수일 때뿐이니까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효용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등위 곡선은 바로 얘를 표시하는 방법, 그림은 그렸는데요.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다시피 자, 이렇게 y는 equal fx1, x2하고 y equal 1이 만날 생기는 교선이 빨간색이에요. 따라서 이 빨간색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면은 보다시피 같은 y죠. 그러니까 좌변끼리 같으니까 우변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표시할 때 우리는 fx1, fx2 equal 1. 자, 이렇게 fx1, x2 equal 1 이렇게. 자, 여기 함수를 표시할 때는 여기가 종속 변수를 할 때는 이 변수를 y로 표시했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등위 곡선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1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은 y가 2이고 이 이변수 함수하고 y equal 2라는 수평평면이 만나 생기는 공통 교선이다 보니까 얘는 f x1, x2 equal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얘는 f x1, x2 equal 3.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3이라 아까 표시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3이라 했다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따라서 fx1, x2 equal 상수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등위 곡선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만약에 어떤 y가 효용함수였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x1 재화, x2 재화. 자, 이제 효용함수는 뭐냐면 자, 이제 여기 만족도를 나타내는 효용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소비자가 X1 재화하고 X2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는 만족도를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절대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소비자 개개인마다 자신이 느끼는 만족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족도를 표시를 하는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가정하고 그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이 효용함수를 그리는데 여기 보다시피 얘네들 이 주황색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뭘 나타내냐면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x1, x2 얘네들이 여기 순서상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바로 x1, x2. 자, 이제 이렇게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도가 다 동일한 것끼리 이렇게 그런 점들의 집합을 모아놓은 곡선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X1 제품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수로 여기가 뭐 수치화 시켜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만약에 2, 3, 4, 5, 6 이렇게 갖다라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한 2,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 보겠습니다. 4. 그러면은 자, X1 제품을 6개, X2 제품을 2개를 소비했을 때 만족도나 또는 여기에서 X1 제품을 3개, X2 제품을 5개를 소비했을 때 만족도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어떤 만족도를 이렇게 같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들로 표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재화의 그 소비하는 것이 이제 만약에 개수였다면 사실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찍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연속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곡선을 표시한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곡선은 바로 만족도가 동일한 X1 재화하고 X2 재화를 소비했을 때 개개인의 어떤 소비자가 한 개인이라 봐도 되겠죠. 한 개인의 소비의 만족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라는 뜻에서 indifference curve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무차별 곡선을 x1, x2에다 표시한 이 무차별 곡선을 보세요. 레벨 커브처럼 f 이변수 함수 이퀄 상수, 이변수 함수 이퀄 상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1과 x2, x1과 x2 두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를 y로 놨는데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상수, 그냥 편의상 y0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무차별 곡선에서 자, 이것은 이제 개개인이 이런 것은 뭘 나타내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월급을 받았어요. 일을 해서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아서 자신의 월급 범위 안에서 제품을 두 개의 제품을 만약에 구매해서 구매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제품이 6개, 어떤 제품 2개, 자신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 같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곡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품 가격이 내려갔다든가 또는 본인이 그 지위가 상승돼 가지고 급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급여가 많아진다면은 당연히 이 무차별 곡선, 이 효용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곡선은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죠. 처음에는 6개, 2개밖에 제품을 못 구했는데 이제 6개, 5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원점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곡선과 이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하향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하향 곡선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제품을 더 많이 사려고 한다면 다른 제품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 제품을 6개 사고 X2 제품을 6개 사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레벨에서 이 레벨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여기까지밖에 상황이 없다면 이 레벨로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소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X1 제품을 늘리면은 X2 제품을 포기해야 되고 반대로 X2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싶다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한계 때문에 X1 제품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정 제품을 늘리면 특정 제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래프를 X1축, X2축으로 놓고 본다면 X1을 늘리면은 X2가 줄어드니까 이 우하향 곡선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용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반대로 이제 얘가 효용함수가 아니라 생산함수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X1이 만약에 노동, X2가 자본이었다라 가정할게요. 노동과 자본, 꼭 2개만 생산 요소가 2개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2개 요소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요 주황색 곡선과 이 보라색 곡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생산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생산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노동력을 많이 투자하고 자본을 좀 적게 하든지 아니면 자본을 많이 하고 뭐 노동력을 좀 적게 투자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딱 그 회사가 2개의 요소만으로 결정되진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변수 함수를 얘기를 들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X1 생산 요소를 줄였을 때 상대적으로 X2 생산 요소를 늘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X1 생산 요소를 늘리면 X2 생산 요소를 줄여들죠. 왜냐하면 한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에 대한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돈을 마냥 갖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어떤 회사든 간에 자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다 고려해서 제품을 몇 개를 생산하고 A 제품 몇 개 생산하고 B 제품을 몇 개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같은 양을 생산하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등량 곡선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등량 곡선은 다른 말로 등 생산량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곡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점들의 집합은 등량 곡선, 즉 X1을 이만큼 투자했을 때 X2는 이만큼만 투자해도 같은 양이 생산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제 X1 요소를 3만큼 투자했어요. 3단위만큼이라 합시다. 그냥 한 단위마다 이렇게 3단위를 투자할 때 X2 생산 요소는 5단위를 투자해야 같은 양, 예를 들어서 100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단위가 이렇게 그 단위들을 모아놓은 이 곡선이 바로 등량 곡선입니다. 자, 이제 이 무차별 곡선이나 등량 곡선은 항상 우하향 곡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하향 곡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접선. 이 접선을 잘 보세요. 이 접선을 보면은 당연히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차별 곡선이라든가 등량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을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x2가 음함수적으로 x2가 x1만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음함수 정리를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방정식에서 x2가 x1에 대한 음함수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이 방정식은 이 일종의 레벨 커브 역할을 하게 되는 무차별 곡선이나 또는 등량 곡선이거든요. 자, 여기서 x2가 이렇게 x1만의 함수였다고 가정한다면 x2 대신에 x2가 결국은 x1 형태로 표시가 되고 여기가 y0. 자, 이렇게 이게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라면 같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등량 곡선이라면 같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식에서 이 식의 양변을 x1에 대해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1에 대하여 미분을 시도를 하죠. 이 식 전체를 잡으면 다 x1만의 함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연쇄 법칙을 적용합니다. df dx1이죠. 자, 연쇄 법칙을 적용하는데 이 연쇄 법칙은 라인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자, 여기에 제1변수 x1, 제2변수 x2가 있었죠. 제1변수 x1, 제2변수 x2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1과 x2가 각각 지금 x1만의 함수니까 이렇게 표시해도 좋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표시해도 좋습니다. 이 라인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f가 자, 이제 음함수 정리로부터 편도함수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f는 x1에 대해서 편미분 가능하니까 라운드 f 라운드 x1이 계산 가능하고요. 라운드 f 라운드 x2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1을 x1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dx1 dx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을 계산할 때는 x2를 x1에 대해서 x2가 x1만의 함수예요. 그래서 1변수 함수니까 라운드를 쓰지 않고 d를 쓴 것뿐입니다. 자, 이제 연쇄법칙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f를 x1에 대해서 f를 x1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f를 이렇게 라운드 f 라운드 x1 그리고 dx1 dx1을 곱하고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x2 dx2 dx1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즉 이렇게 계산하죠. 라운드 f 라운드 x1 그리고 dx1 dx1이고요.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x2 그리고 dx2 dx1입니다. dx2 dx1이 같이 되죠. 그런데 우변을 잘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생산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면 생산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100대 뭐 이런 식으로 한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량이기 때문에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상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서 dx1 dx1은 x1을 x1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당연히 1일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에서 이 라운드 f 라운드 x1 라운드 f 라운드 x2는 각각 뭘 나타낼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효용함수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이 라운드 f 라운드 x1은 이 첨자를 써서 표시한다면 f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f1은 뭘 나타냈냐면 자, 이제 제와 x1에 대한 한계 효용을 나타냅니다. 제와 x1에 대한 한계 효용이에요. 한계 효용은 항상 양수로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와 x1에 대한 한계 효용이에요. 마찬가지로 라운드 f 라운드 x2도 첨자를 써서 표시한다면 제와 x2에 대한 한계 효용입니다.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그 소비 주체가 예를 들어서 아주 알기 쉽게 빵을 구입해서 살려고 해요. 근데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나의 빵을 먹었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단위가 1개, 2개, 3개, x1 단위예요. 자, 이제 x1 단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이런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수식화시켜서 정량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냥 편의상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빵을 하나를 먹었을 때 우리는 빵을 하나 먹었을 때 그 만족도를 측정을 합니다. 빵을 두 번째, 아직도 허기가 져요. 그래서 빵을 하나를 더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역시 또 만족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빵을 이제 하나를 더 먹었을 때 또 만족도를 측정을 합니다. 자, 이런 만족도를 측정을 해서 그들을 다 매끄럽게 연결해서 이런 곡선이 하나 그려졌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재화를 소비했을 때 얻어지는 그 효용을 나타내는 함수, 이게 효용함수예요. 쉽게 말해서 만족도를 나타내는 함수였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빵을 하나를 소비했을 때 만족도를 얻는데요. 자, 이것을 쉽게 말해서 도함수죠.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 한계 효용이라 얘기를 할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수학에서는 도함수라고 말하는데 이 마지널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한계라는 말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 효용입니다. 자,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한계 효용을 나타내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빵을 먹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빵을 먹었을 때 어느 순간에 가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첫 번째 빵을 먹었을 때처럼 만족도가 높지는 않게 되겠죠. 음식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배가 부르면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먹었을 때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재화를 계속 소비할 때마다 그 한계 효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점차 가파르게 돼 있다가 점차 한계 효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재화를 소비를 해봤자 소비자는 만족도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빵 2개 정도만 먹어도 배가 부른 사람이 빵을 5개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빵을 3개, 4개, 5번째 요걸 구입하는 대신에 차라리 다른 만족도를 높이는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산다든가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이 되고 있어요. 같은 제품을 재화를 자꾸 소비할 때마다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재화를 소비를 할 때마다 계속 만족도가 높아지는 특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는 재화를 소비할 때마다 같은 재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소비할 때마다 이렇게 보다시피 한계 효용은 체감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라운드 X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무차별 곡선에서 X1이라는 재화를 소비했을 때 얻어지는 한계 효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편도함수니까 X2라는 재화를 소비했을 때 얻어지는 한계 효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한계 효용들은 다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의 양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수평이 되니까 효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이 식이 다 양수로 가정했으니까 얘를 넘기고 나눠버리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0은 아니에요. X2 재화에 대한 한계 효용 당연히 0은 아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x2 dx1이에요. 넘기고 나눠버리니까 마이너스 넘어갔어요. 첨자를 쓰겠습니다. F1 나눴으니까 F2가 되죠. 자, 이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얻어지는 간단한 식입니다. 자, 이것이 경제학 분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dx2, dx1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dx2, dx1. 자, 이제 여기가 x2, 여기가 x1이에요. 이건 마치 평면에다가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본다면 여기 xy라면 접선의 기울기는 dy dx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돼 있죠. 그게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여기 보다시피 이건 각각의 한계 효용을 나타내거든요. 한계 효용.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 효용이에요. 마지널 유틸리티라 합니다. 한계 효용인데요. 이들 다 양수예요. 양수분의 양수인데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말은 곧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되는 것은 사실상 수학적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무차별 곡선뿐만 아니라 등량 곡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하향 곡선이고 접선은 의미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 아래쪽으로 계속 증가할 때마다 보다시피 접선의 기울기는 조금씩 이렇게, 이거 음이에요. 음인데 아주 가파르다가 거의 이렇게 수평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런 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치를 대입해서 비교해 보면 아주 알기 쉬워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음의 값을,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지만 점차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증가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제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것에 이제 용어를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즉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dx2, dx1.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f2분의 f1 이와 같이 되죠. 자, 어차피 이 식이니까 얘 동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식을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함을 해서 여기를 플러스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 효용분의 한계 효용, 즉 한계 효용의 비율이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명칭을 붙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한계 대체율이라 얘기를 합니다. 얘를 우리가 한계 대체율에서 마지널 레이트 오브 우리가 substitution이라서 MRS 약자를 써서 MRS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제 얘가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라면 이 값을 마이너스 붙인 이 값을 즉 한계 효용의 비율을 한계 대체율이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한계 대체율이라는 말의 경제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재와 x1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한 단위를 더 늘려요. x1이라는 단위를 한 단위 더 늘리면 한 단위 늘리면 그때 포기해야 되는 x2 재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단위를 늘렸을 때 포기해야 되는 x2 재화예요. 동일한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동일한 만족도니까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돼요. x1 재화를 한 단위 늘렸을 때 포기를 해야 되는 x2 재화의 양은 얼만큼일까요? 라는 것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 한계 대체율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곡선이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 등량 곡선이라면 그때는 이것을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MR 테크놀로지란 말이 집어넣어서 TS 이렇게 표시하고 우리 책을 보다 보면 이제 계속 이 약자를 쓰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일 때는 한계 대체율, 등량 곡선일 때는 한계 기술 대체율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기술 한계 대체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 그리고 등량 곡선이라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징들을 좀 일부 설명을 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이 음함수를 정의할 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된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었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서 만든 이 F2분의 F1 이 비율을 무차별 곡선인 경우에는 한계 대체율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계 기술 대체율 또는 이제 기술적 한계 대체율 이렇게 해서 MRTS라는 약자와 MRS라는 약자를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계 대체율에서 X1 재화를 하나 더 소비했을 때,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X2 재화의 양을 얘기했었던 것이 한계 대체율이라면 기술적 한계 대체율은 어떤 회사에서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럴 때 X1이라는 재화를 하나 더 투입했을 때, 그 생산 요소를 하나 더 투입했을 때 X2라는 생산 요소를 얼만큼 줄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